새벽 2시 35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연구소 GDC 부소장실에서 긴급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10년간 한류 콘텐츠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분석해온 연구자로서 이렇게 놀라운 현상을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제 이름은 김태현 박사, 스탠포드 대학교 미디어학 박사 출신으로 K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플랫폼 전략 전문가입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평범한 유튜브 채널 성장 분석 보고서 작성이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관련 콘텐츠 트렌드 조사, 해외 반응 유튜버들의 영향력 측정, 알고리즘 최적화 전략 연구를 하던 중 새벽 2시경 유튜브 애널리틱스에서 비정상적 트래픽 급증 감지라는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처음 확인한 데이터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해외 감동 사연이라는 한국어 채널이 지난 24시간 동안 조회수 2,000 판매의 첫 7만 뷰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댓글의 99.3%가 외국어였고 특히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힌디어, 아랍어로 된 감탄 댓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현상이지? 제가 혼잣말을 하며 더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해당 채널의 최신 영상, 한국, 일본 도시가스, 전면 차단, 라케인 에너지 대란으로 한국 기업들 역대급 특수라는 제목의 콘텐츠였는데 업로드된 지 불과 18시간 만에 2,100만 조회수를 돌파한 상태였어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시청자 분포였습니다. 미국 34%, 브라질 18%, 인도 12%, 멕시코 8%, 스페인 6%, 독일 5%, 기타 유럽 17%로 한국 시청자는 겨우 20.3%에 불과했어요. 이는 전형적인 글로벌 바이럴 현상의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부분은 댓글 분석 결과였어요. AI 감정 분석 도구로 댓글들을 분석해보니 긍정적 반응이 무부터 1,001%에 달했고 특히 놀라움, 존경, 감탄, 자부심 같은 감정 키워드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댓글들을 번역해봤어요. 영어, OMG, Korea is absolutely incredible. How did they become so advanced in just 70 years? This is beyond inspiring. 천만에요. 한국은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70년 만에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을까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스페인어. No puedo creerlo. Corea del Sur es realmente el país del futuro. Qué historia tan increíble. 믿을 수가 없어요. 한국은 정말 미래의 나라네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Portugaleo. Que país incrível. O Brasil deveria aprender com a Coreia do Sul. História emocionante demais. 정말 놀라운 나라네요. 브라질이 한국에서 배워야겠어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힌디어. ये वास्तव में अविश्वसनीय है. कोरिया कितना शक्तिशाली देश है. मैं रो रहा हूँ.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저는 울고 있어요. 아라보. لا أصدق هذا.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بلد مذهل حقا. قصة ملهمة للغاية.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네요.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 제가 더 깊이 분석해보니 이 채널의 성공 요인은 독특한 스토리텔링 방식에 있었어요. 단순히 한국의 성취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물들의 관점에서 극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국제적 맥락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를 보여주는 방식이었죠. 특히 해외 감동 사연. 채널의 컨텐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1. 실제 인물 중심의 스토리텔링. CEO, 정부 관료, 전문가, 일반인 등 구체적인 인물들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전개. 2. 국제적 관점. 외국인 전문가나 기자의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 3. 극적 구성. 위기 전환 성공의 드라마틱한 서사 구조. 4. 구체적 데이터. 정확한 수치, 날짜, 장소 등으로 신뢰성 확보. 5. 감정적 몰입. 시청자가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묘사. 오전 6시. 저는 유튜브 코리아 정책 담당자인 박지훈 이사와 긴급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도 이런 현상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어요.
김 박사님, 이 채널의 성장 속도는 정말 전례가 없네요. 박 이사가 데이터를 보며 말했어요. 24시간 만에 구독자가 87만 명 증가했고, 누적 재생 시간이 340만 시간을 돌파했어요. 제가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이사님, 이 현상의 핵심은 감정적 대리 만족인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자신들도 무언가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끼는 거죠. 박 이사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줬어요. 평균 시청 시간이 14분 32초로 일반 유튜브 동영상의 3배가 넘어요. 그리고 구독 전환율이 23%로 이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시청자들의 행동 패턴이었어요. 댓글 참여율이 8.7%인데 이는 일반적인 0.5%와 비교하면 17배 높은 수치예요. 사람들이 단순히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오전 9시, 저는 글로벌 미디어 연구소의 국제 전문가들과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는 미국 MIT 미디어랩의 헨리 젠킨스 교수,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수잔 그린필드 교수, 독일 베를린 미디어 대학의 마르틴 밀러 교수, 일본 와세다 대학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였어요. 헨리 젠킨스 교수가 미국의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 현상은 파티시페이터리 컬처의 새로운 형태로 보입니다. 시청자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고 있어요.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있는 거죠. 수잔 그린필드 교수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했어요. 이는 vicarious achievement의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사람들이 한국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성공처럼 느끼고 있어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의 시청자들에게 한국은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마르틴 밀러 교수는 유럽의 관점을 공유했어요. 독일에서도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스토리가 젊은 층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다나카 교수는 아시아의 시각에서 분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투와 동시에 존경, 그리고 학습 욕구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양면적 감정이 오히려 시청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해외 감동 사연 채널의 운영진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채널은 20대 후반의 젊은 크리에이터 3명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팀장인 이민재 이펠차모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는 한국 이야기를 외국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이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이렇게 폭발적일 줄은 몰랐죠. 제가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한 스토리를 만드시나요? 저희는 실제 뉴스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해요.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상상해서 이야기로 만들어요. 마치 다큐멘터리와 드라마의 중간 같은 느낌으로요. 팀원인 박수진 이신묵 씨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감정적 진정성이에요. 한국의 성취를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겪었던 진짜 감정을 전달하는 거죠. 또 다른 팀원인 최동현 277 씨는 기술적 측면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AI 번역과 자막 시스템을 활용해서 17개 언어로 자막을 제공해요. 하지만 단순 번역이 아니라 각 언어권의 문화에 맞게 표현을 조정해요. 오후 5시,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김영준 원장과 만났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김 박사님, 이는 K 콘텐츠의 새로운 진화 단계라고 봅니다. 김 원장이 말했어요. 기존의 K-팝이나 K-드라마는 엔터테인먼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의 전반적인 스토리 자체가 콘텐츠가 되고 있어요. 제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질문했어요. 이런 현상이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엄청난 소프트 파워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정부 홍보는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이런 자연스러운 확산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런 민간 주도의 스토리텔링은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죠.
김 원장은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어요. 내년부터 한국 스토리 크리에이터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런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정확한 자료와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려고 해요. 일주일 후 저는 이 현상의 국제적 파급 효과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 열린 디지털 콘텐츠 국제 컨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의 카를로스 산체스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브라질에서 한국 관련 콘텐츠 시청률이 지난 한 달간 340% 증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한국을 성공 모델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어요. 멕시코 국립자치대학의 마리아 곤잘레스 교수도 비슷한 보고를 했어요. 멕시코에서는 한국처럼 되자 초모 코레아라는 표현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을 벤치마킹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인도델리 대학의 라제시 샤르마 교수는 더 구체적인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인도의 IT 학과 지원율이 25% 증가했고 학생들이 한국 같은 기술 강국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국어 학습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 후안 로페스 교수는 유럽의 반응을 전했어요. 스페인의 젊은 창업가들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혁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주 후 저는 유튜브의 글로벌 트렌드 분석 결과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수치들이었어요. 한국 관련 콘텐츠 전체 조회수, 지난 한 달간 12억 3천만 뷰, 전년 동기 대비 4억 80% 증가. 해외 감동 사연 채널 구독자 547만 명, 한 달 만에 520만 명 증가. 평균 시청 시간 16분 47초, 업계 평균의 4배. 댓글 참여율 11년 2%, 업계 평균의 22배. 공유율 15년 7%, 업계 평균의 3배배. 더 놀라운 것은 파급 효과였어요. 이 채널을 모방한 해외 감동 사연 스타일의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브라질에서는 히스토리앗 에모치온한테 두 브라실, 브라질 감동 사연이라는 채널이 생겼고, 멕시코에서는 히스토리아 인스피라도라 데 멕시코, 멕시코 감동 사연, 인도에서는 Amazing India Stories, 스페인에서는 히스토리아 앙크레이블레 데 에스파냐가 생겨났어요. 한 달 후 저는 국제 미디어들의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CNN의 리처드 퀘스트 기자는 The Korean Wave 4.0로 When Success Stories Become Global Entertainment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어요. 한국의 성공 스토리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되고 있다. 이는 한류의 완전히 새로운 진화 단계다. BBC의 사라 레이노즈 기자는 How South Korea's Success Became the World's Favorite Bedtime Story 라는 분석 기사에서 한국의 발전 과정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소비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독일 디아스피겔의 클라우스 밀러 기자는 Dat Koreanische Wunder als globales Phänomen, 글로벌 현상으로서의 한국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NHK의 다나카 아키라 기자는 복잡한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이 일본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다. 우리도 일본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야 한다. 프랑스 르몽드의 피에르 듀퐁 기자는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글로벌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것이 현실적인 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다. 2개월 후 저는 이 현상이 실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김철수 사장을 만났어요. 김 박사님, 외국인 관광객 문의가 350% 증가했습니다. 김 사장이 놀라운 수치를 알려줬어요. 특히 해외 감동 사연에서 본 그 장소에 가보고 싶다는 문의가 많아요. 더 구체적인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포항제철소 견학 신청이 급증했고 판문점 투어 대기자가 6개월치가 찼어요.
심지어 한국전쟁 기념관과 국립중앙박물관 감관 방문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외교부 공공외교과의 박민영 과장도 비슷한 현상을 보고했어요. 각국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 강좌 신청이 폭증하고 있어요. 특히 남미와 동남아시아에서 신청자가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과의 이성호 과장은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외국인 유학생 입학 지원서에 해외 감동 사연을 보고 한국이 궁금해졌다고 쓴 학생들이 30% 이상이에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3개월 후 저는 학술적 관점에서 이 현상을 분석한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From Hallyu to Inspiration Wave: The Evolution of Korean Soft Power in the Digital Age 였어요. 논문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참 콘텐츠의 진화. K-pop, K-드라마에서 K-C 스토리, 한국의 성공 서사로 확장. 2. 소비 패턴의 변화. 단순 오락에서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로 진화. 3. 참여형 문화. 시청자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자국의 이야기도 만들기 시작. 4D의 정매네임. 글로벌 영감 네트워크. 한국 성공 스토리가 다른 나라들의 유사 콘텐츠 제작을 촉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감정적 국가 브랜딩이라는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기존의 국가 브랜딩이 관광이나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감정적 연결과 영감을 통해 국가에 대한 애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이 논문은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의 조세프 나이 교수, 소프트 파워 개념 창시자로부터 극찬을 받았어요. 그는 한국이 21세기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IT의 헨리 젠킨스 교수도 이는 국가 차원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성공 사례라고 분석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수 그린필드 교수는 한국의 성공이 글로벌 대중의 집단 무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1년 후 저는 이 현상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 채널은 이미 구독자 1,20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조회수 35억 뷰를 기록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파급 효과였습니다. 교육 분야. 전 세계 7개국에서 한국 학과가 신설되거나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남미 대학들에서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어요. 정책 연구. 각국 정부가 한국의 정책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한국식 경제개발 모델 연구팀을 구성했고 멕시코는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했어요. 문화 교류. 한국문화원의 프로그램 참여자가 평균 400% 증가했고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응시자가 전 세계적으로 350% 늘었습니다. 경제적 효과.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수월해졌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어요. 관광 증가.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30% 증가했고 특히 스토리 투어리즘이라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생겨났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인식의 전환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 나라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이 바뀐 것이죠. 현재 저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서 디지털 시대의 국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과목을 개설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교환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기 위해 몰려들고 있어요. 수업에서 만난 브라질 학생 카를로스 22는 한국의 이야기를 통해 브라질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인도에서 온 프리아 24는 한국이 어떻게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이 되었는지 배우고 싶어서 왔다고 했고 멕시코 학생 호세 23는 한국의 혁신 문화를 멕시코에 전파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각국에서 우리나라 감동사연 콘텐츠들이 활발하게 제작되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의 성공 스토리 포맷이 글로벌 표준이 되어 각국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는 문화적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영감을 주고
세계 각국이 더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전체적인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죠. 2년이 지난 현재 저는 이 현상을 코리안 인스피레이션 웨이브라고 명명했습니다. 기존의 한류, 처음 코리안 웨이브가 엔터테인먼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영감과 동기부여 중심으로 진화한 것이죠. 이 새로운 한류의 특징은 1. 참여형. 시청자들이 단순 소비를 넘어 자국 콘텐츠 제작에 참여. 2. 교육적. 오락뿐 아니라 학습과 자기개발 효과. 3. 지속 가능. 일시적 유행이 아닌 장기적 문화 변화. 4. 상호작용. 일방향 수출이 아닌 쌍방향 문화 교류. 체이. 실용적. 감정적 만족을 넘어 실제 행동 변화. 유도, 유엔 산하, 유네스코에서는 이제 이 현상을 21세기 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로 인정하고 내년에 글로벌 영감 콘텐츠 어워드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한국의 작은 유튜브 채널 하나였다는 점이 가장 놀랍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콘텐츠가 전 세계 40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각국의 문화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소프트 파워는 화려한 볼거리나 캐치한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와닿는 진실한 이야기에 있다고 말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전해준 것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너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고 그것이 바로 21세기 최강의 소프트 파워가 되었습니다.